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잼버리 폭망의 트리거가 되었던 교웅부부의 개영식 참석과 관련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지요. 촛불 집회에서 전수미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 발언을 하는데, 대통령 내가 온다고 있는 가방 다 내놓으랍니다. 몸 수색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 양양식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다. 행사는 다 끝나갑니다. 대통령의 빨간 얼굴로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고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인들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행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내빈 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행사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끝난 시간에 오자마자 행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그 땡볕에 몇 시간 걷고 그 땡볕에 몇 시간 대기하고 몸 수색당까지 당했던 애들, 열사병에 쓰러져 가는데도 소방당국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대통령 내가 왔으니까 행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대통령 소개합니다. 자, 8월 2일 교웅은 개영식 참석 전 전북 기업인들과 해물탕 해동을 냈다지요. 또한 이로써 오마이뉴스의 잼버리 외국 부모들 꼭지 돌아버리게 한 장면 기사의 내용이 빼박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참가 청소년들이 소지품 검사로 몇 시간씩 폭염 아래서 대기하다 탈진에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사항을 자국의 부모들에게 전화로 호소했고, 빡친 부모들이 자국의 정부에 항의를 하고 이것을 해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잼버리의 폭망이 시작됐다 이거지요. 특히 소방당국이 VIP 의전 때문에 땡볕에 아이들이 노출되자 일시 행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강행되었다는 거지요. 경부부가 지각을 하자 행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 잼버리 100년 역사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폭망의 행사가 탄생한 것이고, 그 최초의 원인 제공이 곧 교웅부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웅이 잼버리가 끝났으니 공직의 보신주의 타파를 지시했다지요? 이것은 교웅정부의 일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교웅 스스로 시인한 것이자 관료 장악에 실패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터져나오기 시작한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지요. 한국일보는 단독 김건희 여사 트위터에 실버마크 달게 해달라, 외교부가 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가 G7 정상회의가 있었던 지난 5월 자신의 트위터를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트위터 쪽에 정부기관과 기관장 혹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와 그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증 표시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권력의 사적 운용, 계속되는 여왕놀이라고 일갈했고, 진해원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패치님들 사이에 트위터 실버마크 얘기가 흥하길래 직접 찾아봤습니다. 요약하면 실버마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란색, 금색, 회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인증기준을 통과한 개인 또는 단체 자체에게, 금색은 인증기준을 통과한 비즈니스 단체 소속원에게, 회색은 인증기준을 통과한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정부기관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꾼 일론 머스크는 민주주의의 과학적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기준 충족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재빨리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회색 마크를 선사하고 싶은 분들은 현 상태로 X에 요청해봤자 소용없고,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에 적절한 기구를 신설해서 소속 구성원으로 영입한 후 절차를 완비했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힐러리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장이었고,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도 비서실 비서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 3조의 3에 총괄실을 신설하고 적임자를 임명한 후 그 자료를 첨부해 X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본인 부서 안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필요 없는 외청을 신설해서 임명 절차를 밟고 그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정부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결정 대상이라 다수당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여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실버마크라는 건 없고 회색표라는 명칭이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을 개편해서 적임자를 임명한 뒤 자료를 첨부해서 X본사에 회색 체크마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빠르다고 봅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가족을 비서관으로 임명하거나 비서실에 채용하는 것은 최고급 공무상 비밀을 유지하지 말아야 할 보안과 신뢰관계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매우 당연한 관행이기 때문에 트집 잡히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영훈 전 전국대학생위원장도 김건희의 트위터를 공유하며 여사님 만약에 마파를 해주신다면 트위터 접는 날까지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지요. 안기령 상근부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대통령 부인의 트위터 계정 개설에까지 나서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의 셀럽 놀이터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회색 마크를 달기 위해 외교부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위터의 회색 마크는 정부기관이나 인사, 다자간 기구나 관계자에게 주어지는 인증 표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가원수나 부수반, 행정부처의 대변인, 국회의원 등 어느 하나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입니다. 더욱이 트위터 측이 불가입장을 전달했지만 외교부는 트위터 코리아는 물론 미국 본사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왜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부인의 트위터 계정 개설에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하지 못합니까?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대선 당시 약속은 잠시 국민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기만극이었습니까? 대외 행사 일정을 잡고 사진 찍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조용한 내조는 흔적도 없고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김건희 여사의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회색 마크를 탐색하기 전에 학력이죠, 경력이죠,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등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셀럽놀이가 아닌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일보 보도가 놀라운 건 외교부 공무원들의 반응인 것인데 왜 외교부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왔다는 것이고, 특히 기사에는 이번 일을 최근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에 요구하는 선을 넘은 지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해외 행사, 전시회, 미술관 관람과 같은 일정 등을 계획하는 건 외교부의 업무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끔은 여행 가이드 수준을 요구할 때가 있다거나 이 부속실이 폐지된 탓인지 가끔은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독촉을 할 때가 있다는 등 대통령실을 향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외교부에서 다이렉트로 나왔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겁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 김건희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검찰인 이유는 주가 조작 등을 비롯한 각종 비리 혐의 때문이겠지요. 또한 대통령 당선 후에 김건희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외교부가 아니겠습니까? 해외 순방의 각종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진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트위터 마크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사건들이 폭로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거지요. 그러니 공정부 내부는 이미 붕괴 중이다 이거지요. 여기 또 하나의 한방이 있습니다. 지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지요. 오인해 사실 검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들만의 카르텔, 그리고 뭔가 기득권, 그리고 검사하면은 엄청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문정 검사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반대편에 있는 그 안에서도 뭔가 지키고 싶고 그런 대항하고 싶은 느낌을 받는 거의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분들의 분위기가 궁금해요. 사실 그분들도 법을 공부했고 정의를, 구현을 실현하고 싶을 텐데 내부에는 이렇게 윤 정부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이성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검찰 인사를, 검찰 내부를 너무나 잘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장관이기 때문에 검사들은 인사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지요. 부장검사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그때도 인사를 신경 썼다는 말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쪽보다 인사에 신경을 쓰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검사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대통령 장관이다 보니까 검사들이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조금 인사가 한두 차례 지나고 나면 아마도 슬슬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곧 한동훈이 장관되고서 첫 검찰의 정기 인사가 실시되지요.
한동훈은 70년 넘게 있었던 조직이고 매년 인사가 있어 와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처음이지요. 당연 불만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근간인 검사들이 흔들릴 경우 경정권은 폭망이겠지요. 즉 내부에서 몰락한다 이겁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